네, 바로 오늘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하고요. 김세론의 유족 측의 부지석 변호사가 2차 기자회견 가지면서 김세론의 생전 녹취록을 깠습니다. 가세현은 녹취록 제보자에 대해서 김세론이 생전에 10년 넘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으로 제보자 본인이 인적사항 공개를 꺼려서 부득이 누군지 알려줄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여튼지 간에 가세현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제보자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이 크게 5가지 정도 됩니다. 자, 첫째, 김세론이 중학교 2학년 때 김수현과 성관계를 처음 가진 것은 사실이다. 자, 둘째, 김수현이 김세론을 만나면서도 다른 연예인과 성관계를 가졌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김세론에게 알려주면서 그 연예인 몸에서 미역 냄새가 났다고 말을 했다. 자, 셋째, 이진호가 미국에 있는 제보자에게 접근해서 10억을 주고 녹취록 매수를 해가려고 시도했었다. 넷째, 제보자가 최근 미국에서 목에 9번이나 칼을 맞는 테러를 당했는데 이 범인이 1992년생으로 전남의 광양 출신 이한구라는 사람하고 조선족 출신이라는 사람이다는 내용입니다. 김세희와 부지석 변호사가 워딩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곱씹어 보잖아요. 결국 김수현, 이진호 등등 사건 이해관계자들 중에 누군가가 제보자에 대한 살인을 청탁해서 피습을 당했다. 이 내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단순 스캔들에서 이제 살인 청부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진호 유튜버가 바로 반박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그 내용은 첫째, 가세현 측의 녹취록 제보자는 사건의 이해관계자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둘째, 제보자는 이진호 측에도 이미 수차례 위조된 김세론의 녹음 파일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셋째, 가세현이 깐 녹취록은 실제 김세론이 한 말이 아니라 AI로 위조된 것이다. 넷째, 제보자 측이 목에 9번이나 칼을 맞았다는 사진을 제공했는데 그게 구글에서 가져온 사진에다가 편집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 다섯 번째, 감정평가 기간에 가세현 측이 공개한 녹취록의 진위를 의뢰해봤는데 거짓이라고 밝혀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쪽에서 진실을 말하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걸 겁니다. 지금부터 신빙성 문제를 살펴볼 것인데 먼저 문제를 제기한 가세현 측 주장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세현 측 주장에 제가 신빙성 인정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대동했는데 설마 거짓말을 이야기하겠어? 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라면 부지석 변호사 나중에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고요. 이후에 변호사협회 통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몇 년 동안 자격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설마 거짓을 이야기하겠어?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세현의 김세희가 아무리 평소에 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자 이거를 허위로 이야기했다가는 김수현으로부터 소송당해가지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다 뜯길 수도 있는데 설마 이런 블록버스터급 구라를 치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2번째로 신빙성이 갔던 측면은요. 제보자의 목을 9번이나 찌른 테러범의 구체적인 신원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9번이나 칼을 맞았다는 내용인데 범인을 정확히 1992년생 광양 출신 이한구라고 언급을 했어요. 허위사실 얘기할 때는 보통 구체적인 신원까지는 공개하지 못하잖아요. 반면에 가세현 측 주장에 의심이 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큰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왜 이 녹취록을 지금에 와서야 공개했느냐는 겁니다. 가세현은 제보자가 2025년 1월 10일 금요일에 김세론을 직접 만나가지고 녹취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시점에 녹취가 되었으면 애초에 유족의 손에 녹취록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종전에 1차 기자회견 때 그 카톡 공개했던 기자회견 있잖아요. 그때 제출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이걸 공개했는지 그 부분이 좀 많이 의문이 갑니다. 혹여라도 이 자료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자, 둘째로 녹취록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너무 정교하게 김수현의 잘못을 탓하는 쪽으로 잘 편집이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앞뒤 별다른 설명이 없이요. 바로 김세론이 중학교 2학년 때 김수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후에 바로요, 김수현이 다른 연예인이랑 잤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요. 거기다가 김수현이 미역 냄새가 났다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새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요지만 딱딱 전달하고 있잖아요. 가세현이 공개한 녹취록에서도 뭔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뭔가 딱딱 김수현의 허물을 언급하기 위해서 빌드업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상의 제보자를 밝히지 않아서 신빙성이 확 떨어집니다. 이번 가세현의 기자회견은 익명의 제보자 한 명의 녹취록과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보자를 밝히지 못한다. 자, 이거는 신빙성을 크게 의심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영상의 제보자가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얘기, 뭐 살인 청부에까지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분명 증거 자료로서 엄청난 한계를 가질 것입니다. 자, 넷째, 이진호가요 10억을 주고 녹취록을 매수해 가려고 시도했었다. 이 부분도 믿기 어렵더라고요. 설사 그러한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녹취록을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 공개로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김수현 측에서 돈을 주고 사가야지, 이진호가 왜 지금 현 시점에서 10억을 주고 해당 녹취록을 매수해 갈 요인이 딱히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섯 번째, 가세현은 미국에서 9번이나 칼을 맞았다는 제보자의 피습 사진을 공개했어요. 근데 이진호 유튜버 쪽에서 바로 기자회견 열면서 가세현이 공개한 피습 사진이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사진에 편집을 가한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사진 내용을 봤을 때 편집한 게 맞아 보입니다. 자, 칼을 9번을 맞았다고 하는데 9번을 맞게 되면 그 맞을 때마다 형상이 제각기 다를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피습 사진 형상하고 똑같은 칼자국이 남았는지, 이거는 되게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보자가 칼에 맞았다는 진술뿐만 아니라 김세롱과 나눈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까지 확 떨어집니다. 그 결과 1992년생 광양 출신 이양구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다른 사건으로 FBI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서 억지로 이 사건과 결부시킨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자, 여섯 번째, 이진호 측에서 AI로 제보자와 김세론의 목소리를 위조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흡사해서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요새 AI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가세현이 제공한 정도의 녹취록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녹취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세현이 공개한 녹취록이 진짜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가세현 주장의 신빙성을 살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세현의 기자회견이 진실일 가능성이 한 30% 정도, 거짓일 가능성이 70%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진실이라고 보이시나요? 만약 가세현의 주장이 진실이라면요, 김수현은 대중을 기만한 것이 되겠죠. 김세론의 미성년자 시절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없었다고 팬들을 기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가세현 주장이 거짓이라면 김세희하고 부지석 변호사는 거짓말로 살인 청부 의혹까지 제공한 것이 되어서 아마 실형 선고받을 거고 손해배상도 많이 해줘야 될 겁니다. 지금 김수현 측에서 광고주들로부터 수십억 손해배상 받았는데 그거 대신 물어줘야겠죠.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이라도 분명히 한쪽은 치명타를 입고 업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수사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다 그러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